이집트에는 아주 유명한 운하가 있죠. 바로 이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네,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을 잇는 운하인데요. 이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운하가 막히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 가장 밑에 있는 이 희망봉까지 삥 둘러가야 되는데 그럼 무려 1000km나 더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반군이 이 운하를 막아섰고요. 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까 해상 운임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이 국적선사 HMM의 1분기 성적표는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나 늘었고요. 그런데 한때 흠슬라라고도 불렸던 이 HMM의 주가는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뭐 1분기가 휴일도 많고 또 공장들이 추워서 막 가동도 덜하고 그래서 이 해운 쪽이 비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1분기가 뜻밖의 지금 호실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HMM, 근데 주가가 왜 지지부진하냐? 매각 이슈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요. 근데 당장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HMM이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슈이긴 합니다. 네, 지금 하림이 원래 HMM 살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그때 이후에 몸값이 더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 6조 4천억 원이었는데 그때도 네.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HMM이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구조이긴 합니다. 빚을 갚는데 몸값이 왜 올라가요? 현재 지금 HMM이 지금 영구채가 있는데 이게 네. 지금 1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HMM이 이건 보유한 현금이 지금 1조 원 넘게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거의 3조 원 정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 지금 여력이 있으니까 사실 이자를 내면서까지 빚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주식을 갚을 때, 빚을 갚을 때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전환 청구권이 있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MM이 경영난 때 채권단한테 이제 연구채를 빌린 거죠. 네, 연구채를 발행받아서 이거는 이제 무기한으로 빌리는 대신에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구조인데 이걸 채권단이 상환을 안 받고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 네. 근데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단이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분이 늘어나면 더 비싸지잖아요. 제가 지금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채권단이 지금 57% 정도 지금 비중을 들고 있거든요. 58% 정도. 근데 저거를 지금 영구채를 계속해서 이거 빚을 갚으려고 할 때 주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저게 72%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사는 사람도 문제고 파는 사람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채권단이랑 지금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전환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연구채 그냥 쭉 영원히 들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HMM을 그럼 매물로 보느냐 기업으로 보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HMM 입장에서는 지금 영구채 들고 있으면 지금 이자율이 거의 3% 정도 되는데 이게 5년이 넘어가면 이게 이자율이 6%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HMM 입장에서는 지금 여력이 있을 때 갚는 게 이익인 상황인 겁니다. 이게 채권단이 아무래도 좀 더 지분으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채권단 입장에서 어쨌거나 빌려준 만큼 또 수익도 극대화해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채권단도 영구채를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이게 전환할 때 5,000원이거든요, 주당. 뭐 이게 HMM이 계속 뭐 뒷걸음질 친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뭐 16,000원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식으로 받으면 주당 3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모두 가정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장에서 HMM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단이 지분을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분이 자꾸 늘어나서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면은 또 투자자들이 손이 안 가죠. 지금 대표님, 네. HMM 주가 불확실성 이게 네네.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되는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이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고 한번 뭐 매각을 하려고 했었다가 안 된 그런 여건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재매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산적한 상황이 있어요. 그냥 멈춰놓고 움직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지분을 그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죠. 지금 이 상황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이라도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HMM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뉴스에 대한 여건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점을 찍어줄 때가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운주 실적 자체는 1분기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네. 지금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해운주가 올라온 건 상황이지 결국은 지금 이 비수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약간 좀 다른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면 증시 경원에 팔아서 수익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상태에선 수익을 챙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걸 보면 그 상황이 되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운주, 조선주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 접근하기가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회사들, 즉 뭐 투신권이나 아니면 큰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괜찮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조선주도 개인적으로 포함해서 말씀이세요? 네, 어려운 주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정 기자, 지금 이런 HMM과 다르게 오늘 보니까 대한해운 주가가 상당히 강하던데 대한해운이 오늘 또 실적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분기 기준으로 해선 최대 실적이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봐도 이 매출은 거의 4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게 지금 1,267억 원 지금 영업이익 찍혀 있는데요. 네. 저기서 절반이 거의 이 항구 뭐 이런 해운 산업이 아니라 주택 분양 사업에서 나왔다. 그게 흥미로운 점이긴 합니다. 해운이 아니고 주택 분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대한해운이 지금 충북 청주에 오송지구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지금 주택 분양 사업 하는데 전체 비중을 보면은 거의 한 550억 정도가 지금 주택 분양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뭐 당시에는 이쪽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행히 긍정적으로 이익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데 대견한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도 있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전년 대비해서 안 좋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각각 2% 그리고 13% 정도 빠졌네요. 근데 보면은 지금 최근에 벌크 해운 좀 시황이 나아지면서 지난 분기에 지금 선대를 40척 가까이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지금 운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HMM이 한때는 뭐 흠슬라라고 부르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